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지난 제 삶을 떠올려 보면 참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왠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엄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이름도 얼굴도 몰랐어요. 언제부터 없었던 건지도 몰랐고요. 그냥 처음부터 없었어요. 엄마는 미혼모였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모와 삼촌들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일을 하느라 바쁘셨고 엄마의 빈자리는 이모들과 삼촌들이 채워줬었죠. 전 어릴 땐 그게 뭔지 몰랐기에 그냥 이모랑 삼촌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중학생 무렵 저는 엄마가 술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긴 했지만 내심 저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죠. 왜 우리 엄마는 이런 일을 할까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나를 키우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까지 생각이 들면 어린 마음에도 참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전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엄마에게 효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학교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삼촌들이 저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엄마에게 말하기에도 뭔가 애매한, 그리고 말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와 저는 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은 일을 하는 이모들이 모여있는 기숙사 같은 곳에서 지냈었고 삼촌들은 그런 이모들과 저희 엄마를 항상 감시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그냥 같이 사는 건 줄 알았는데 크면서 알게 되었어요.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엄마와 이모들이 전부 일을 하러 가게 되면 그곳에 남은 건 저와 삼촌들 뿐이었습니다. 그 삼촌들이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많이 예뻐해줬고 정말 재밌게 잘 놀아주기도 했어요. 삼촌들 중에서도 저를 유난히 예뻐해주는 경덕이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경덕이 삼촌은 저랑 놀아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민감한 부분들의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쁜 년이 얼른 커서 삼촌한테 시집와라 하고 얘기했어요. 전 그때만 해도 경덕이 삼촌을 제일 좋아했기에 시집이라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른 채 알겠어 하고 맞장구 치곤 했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겪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쯤 사춘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죠. 엄마의 직업, 내가 지금 있는 이곳, 이모들의 정체, 삼촌들의 정체,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 전부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게 싫고 창피하고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반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항상 곧장 집에 가곤 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에 찌들어 있는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제 집이라고 들어가야 하는 게 너무 끔찍했죠. 그래서 저는 동네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저의 사춘기를 제일 먼저 알아챈 건 경덕이 삼촌이었습니다. 경덕이 삼촌은 항상 늦게 오는 저를 걱정해줬고 동네에 저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런 날이 지속되자 하루는 경덕이 삼촌이 저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면서요. 저는 경덕이 삼촌을 따라 나섰고 저는 그날 경덕이 삼촌과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어요. 술은 참 썼지만 마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쓴맛에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경덕이 삼촌에게 제가 요즘 하는 생각들에 대해 털어놨고 경덕이 삼촌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삼촌과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촌들에게 진 빚이 많아서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삼촌들은 그냥 감시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 감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빚이 있길래 우리 엄마는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물었고 삼촌은 나랑 친하니까 그냥 우리 다른 곳에서만이라도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울면서 말했죠.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더군요. 삼촌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건 삼촌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홀짝홀짝 술을 들이켰고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낯선 곳에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눈을 떴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경덕이 삼촌이 절 이곳으로 데려온 것 같았지만 삼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몹쓸 일이라도 당한 건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 그곳에 있는 것도 소름이 끼쳐서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전 집으로 향했고 그곳엔 경덕이 삼촌이 있었습니다. 전 놀라고 궁금한 게 많은 눈으로 삼촌을 쳐다봤지만 경덕이 삼촌은 너무 태연하게도 이제 왔냐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저만 들리게 귓속말로 너희 엄마한테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경덕이 삼촌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후회를 하네요. 그때 제대로 끊지 못했고 그 후로 경덕이 삼촌은 저를 자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전 당연히 이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삼촌에게 소리쳤지만 삼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삼촌과 둘이 있는 시간들은 잦아졌고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해도 소용없겠지 생각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생각했고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경덕이 삼촌의 그런 행동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점점 상해갔고 전 항상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며 역겨웠기에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라가는 저를 보면서도 엄마는 절 걱정하는 말 따윈 없었어요. 그랬겠죠. 당장 엄마 본인부터가 힘든데 딸이 그런 게 눈에 들어왔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눈치채주길 바라고 걱정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도 했지만 또 막상 죽으려고 하니 그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죽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고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딱히 잘하지도 않는 공부를 해가며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네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엄마가 저에게 엄마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할까봐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 엄마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함께 알바하던 알바생 중에 대학생 오빠가 있었습니다. 큰 키에 하얀 피부, 잘생긴 얼굴과 다정한 성격에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전 그 오빠를 남몰래 짝사랑하게 됐죠. 그 오빠는 휴학을 하고 용돈벌이를 하는 오빠였어요. 저와 그 오빠는 하루 종일 알바를 했기에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보는 그 오빠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껏 봐왔던 남자들과는 달랐죠. 그리고 그 오빠를 마음에 담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빠에 대한 마음이 커져갈수록 저는 제 상황을 더욱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던 만행이 멈추질 않았으니까요. 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그렇다고 제가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어느 날 오빠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 오빠의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럼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 같은 애가 그 오빠의 마음을 받아주고 같이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분노와 증오, 갖가지 감정이 섞여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칠 수도 없는 그런 눈물이 흘렸죠. 뭐라고 할 줄 알았던 그 오빠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런 저를 안아주었고 오히려 제가 편히 울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오빠의 품에서 저는 한참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정이 좀 되고 나니 그 오빠와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처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저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오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며 자기 일처럼 화를 냈습니다. 세상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엄마도 저의 힘듦에 위로라고는 해주지 않았는데 가족도 아닌 이 오빠가 날 위로해준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던 그 오빠가 그러더군요. 오빠네 아빠가 경찰이며 아빠에게 말하면 분명히 절 도와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에게 말이라도 고맙다고 하며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오빠와 헤어져서 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있더군요.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가 아는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은 바로 엄마와 경덕의 삼촌이었죠. 그 둘은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았고 저는 왜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대화 중에 제 이름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듣게 된 대화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다 갚아진 거 아니니? 은희가 그 정도 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너한테 빌린 돈이 이렇게 줄어들질 않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난리야. 아직 멀었어. 괜한 꼼수 부리지 말고 딸 자식이나 잘 키워. 가만 듣다 보니 엄마의 빚은 전부 경덕이 삼촌에게 빌린 것이었죠. 그 빚을 조금이라도 청산하는 조건으로 시킨 것이 바로 엄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는 나의 힘듦을 알고서도 모르는 척 했구나. 그 돈이라는 것을 갚아보려고 그렇게 날 만든 거구나. 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이 살기 위해 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죽이고 싶었죠.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 그 오빠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둘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라도 말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날 가장 위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엄마마저도 절 버린 것이었으니까요.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이 말한 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아빠에게 말씀드려서 일을 해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빠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오빠 부모님들은 당장 그곳에서부터 나오라고 해주셨고 본인들의 집에서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절 받아주신 거죠. 저와 동갑내기였던 오빠의 친여동생 방에서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여동생도 너무 저에게 잘해주고 성격이 좋고 따뜻해서 저는 그곳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아버지 덕분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저는 알바도 그만두고 그냥 오빠 집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 중 제 이야기를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서로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으니까요. 정말 긴긴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몇 번이고 해야 했고 증거를 제출해야 했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절 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네 집에서 머무르면서 그나마 살 수 있었고 그 싸움에서 마침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의 배신감 또한 너무너무 컸습니다. 아무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여튼 저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오빠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해결되고 나서까지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집도 돈도 없는 저인 걸 알아서 오빠네 부모님은 계속 집에서 함께 지내길 권유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하지만 저는 거부하고 홀로서기를 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까지도 그분들은 헤아려 주시면서 저에게 빌려준다 하시며 돈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염치 없지만 꼭 갚겠다는 마음으로 오빠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죠. 제가 짝사랑했던 오빠였지만 이런 상황들을 다 오픈하게 되면서부터 그 오빠와의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란 애가 그래선 안 되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저희는 친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오빠네 부모님도 그런 저희를 그저 바라봐 주셨죠. 사실 저는 이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아무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곤 하지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저에게 호감이 있어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분들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혼자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빠가 보여주는 마음을 다 쳐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오빠를 좋아했고 제 모든 걸 줄 수 있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제 마음마저도 너무 무서운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랑도 있지만 나를 구해준 사람이니 더욱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를 많이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0년 후 오빠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에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께는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며느리로 받아주실 생각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지금도 저는 그 마음들이 너무 무한히 넓게 느껴져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둡고 두려웠던 과거 따위는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며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땐 이런 일상들이 저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지금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흐릅니다. 전 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준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남은 날들을 정말 행복하게만 아껴드리며 지내려고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